혹시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초등학교 국어 시간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늙고 병든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어린 아들. 아버지는 산속 깊은 곳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약간의 음식과 함께 지게를 그 자리에 버려둔 채 서둘러 산을 내려오려 합니다. 그때 묵묵히 뒤를 따라간 어린 아들이 버려진 지게를 다시 주워 짊어집니다.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그 지게는 무엇하러 다시 가져오느냐 라고 묻자 어린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중에 아버지가 늙고 병드시면 저도 이 지게에 아버지를 지고 산에다 버려야 하니까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큰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다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로 내려와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슬프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고려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부모를 산채로 깊은 산속이나 동굴에 내다버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끔찍한 풍습. 이 이야기는 1970년대, 80년대 교과서와 수많은 동화책,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지며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아주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나올 때면 어김없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수식어처럼 빨아붙곤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식단골에서는 여러분이 평생을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끔찍한 풍습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밝혀드리려 합니다. 만약 병든 부모를 산에 버렸다는 이 고려장이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가짜뉴스를 치밀하게 만들어내고 퍼뜨린 주범이 바로 일제였다면 말입니다. 오늘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져 있던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의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고려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히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모든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정사인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는 이 풍습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단언컨대 부모를 산에 내다 버렸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아니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려시대는 현대사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하게 효를 강조했던 국가였습니다. 고려는 국가의 근본을 불교와 유교적 가르침에 두었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한 도리로 여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관리에게는 시정이라는 휴가를 주어 부모를 곁에서 돌볼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80세가 넘으면 군역의 의무마저 면제해 주었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국가에서 가장 먼저 쌀과 곡식을 내어 구제했던 대상 역시 노인들이었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욕설을 하거나 봉양을 게을리하거나 심지어 부모상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고려의 법률은 이를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여겼습니다. 이러한 불효를 저지른 자에겐 유배를 보내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거두는 등 전례 없는 타격을 가할 만큼 엄벌에 처했습니다.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효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에서 부모를 내다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지극히 모셨던 우리 조상들이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산속에 버리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다. 이건 애초에 시대적 배경과 전혀 맞지 않는 억지로 끼워 맞춘 허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 기괴한 이야기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그 추악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다 건너 일본의 전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바스테야마라는 민담이 있습니다. 우바스테야마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할머니를 버리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노동력이 없는 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왔다는 일본 특유의 잔혹한 전설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지게와 어린 아들의 이야기 역시 바로 이 일본의 우바스테야마 전설에서 고스란히 가져온 내용입니다. 일본의 민담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고려장으로 둔갑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됩니다. 1924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풍습과 문화를 조사한다는 명목 아래 조선 동화대집이라는 책을 편찬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심의린이라는 인물이 이 책을 바탕으로 조선 동화라는 책을 엮어냅니다.
일제는 바로 이 책들 속에 일본의 우바스테야마 전설을 은근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이야기의 배경을 고려시대로 둔갑시켜버렸죠.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장이었습니다. 일제는 이 책을 조선의 학교와 서당에 보급하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의 아이들은 교과서와 동화책을 통해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부모를 산해버렸구나 라는 조작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제는 도대체 왜 무엇을 얻기 위해 남의 나라 역사에 있지도 않은 끔찍한 악습을 만들어내고 유포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철저하고도 악랄한 두 가지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선 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치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후 전 세계에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민족으로 깎아내려야만 했죠. 보아라, 조선인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늙고 병들면 산에 내다 버리는 짐승만도 못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미개하고 윤리의식이 바닥인 자들이니 문명화되고 우월한 우리 대일본 제국이 지배하고 가르쳐야만 한다.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조선인들 스스로 자국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일본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세뇌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장을 조작한 더 소름 돋는 두 번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려청자와 부장품을 노린 무자비한 도굴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고위 관료들과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은은하고 신비로운 푸른 빛을 띠는 고려청자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청자의 광적인 수집가였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고려청자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비싼 고려청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고려시대 귀족들의 무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물건이나 도자기 등을 함께 묻어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상의 묘를 하늘처럼 모시는 조산 땅에서 그것도 대낮에 남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짓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 스스로 무덤을 파기에는 인력이 부족했기에 헐값에 부릴 조선인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천인 공노할 짓에 동참할 조선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교묘한 더선을 놓습니다. 바로 고려장이라는 가짜 뉴스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을 선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산속에 있는 무덤들은 정상적인 묘지가 아니다. 늙은 부모를 고려장시킬 때 산채로 가지고 평소 쓰던 밥그릇과 물건들을 함께 던져놓고 돌로 막아버린 야만적인 무덤일 뿐이다. 그러니 저것은 조상의 묘가 아니라 그저 악습의 흔적이다. 파헤쳐서 안에 있는 그릇들을 꺼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입니까? 일제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도굴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나라의 숭고한 효도 문화를 부모를 버리는 폐륜적인 문화로 철저히 짓밟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고려시대의 무덤들이 도굴꾼들의 곡괭이질에 파헤쳐졌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들은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덤의 자리에는 고려장이라는 치욕스러운 가짜 이름표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참으로 무겁고 뼈아픕니다. 100년도 더 지난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거짓으로 꾸며낸 전래동화가 되어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상 속에 버젓터지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 조상들은 병든 부모를 산해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배가 고파도 기꺼이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부모님의 진지를 먼저 챙기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여막에서 묘를 지키며 눈물로 효를 다했던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효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장이라는 단어에 담긴 일제의 간악한 흉계와 치욕스러운 왜곡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심코라도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그 단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충격적인 최후의 진실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만든 부끄러운 족쇄를 끊어내고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진심을 되찾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 앞에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지식단골이 정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깨지는 놀라운 시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날카로운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리를 스칠 흥미롭고 놀라운 역사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지식의 진심인 채널 지식단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